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YG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또 하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식 중에 가장 안전한 주식은 역시 삼성전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동안 이제 수십 년간의 이제 공식이었죠. 네. 근데 또 최근에 주가 수익률로 보면 네. 삼성전자 참 이제 속 썩이는 것까지는 아닌데 또 오르지도 못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이제 하이닉스랑 또 비교 대상이 또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저는 오래 전부터 분석을 해왔고요. 예. 제가 처음 책을 쓸 때부터 거기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삼성전자는 좋은 채권형 주식이다 아하. 라고 했었고 네. 그거 개정판이었죠. 2018년에 그때 개정판 썼을 때는 그 당시에 5만 원 정도 하던 그 삼성전자 주식이 네. 4만 원 이하면 사도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산해 보니까 그때 가격은 좀 고평가돼 있더라고요. 2018년 기준으로요? 예, 2018년 네네. 말이었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보니까 한 5만 원. 그러니까 2018년 그 여름 정도에 제가 쓰고 있었으니까 네네네. 뭐 그 정도 됐겠네요. 그때는 제가 4만 원 이하면 내 계산으로는 살만하다라고 책에다가 적었는데 그걸 쓰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이 6만 원 가던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까지 왔는데 또 4만 원까지 떨어질까? 약간 이런 생각 맞나요? 2019년쯤에 4만 원 정도 왔었네요. 갔죠. 예.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쓸 때는 4만 원까지 가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하지만은 내 계산으로는 4만 원 정도 가야지 나는 그때부터는 매수하겠다라는 그때 이제 그런 글을 썼죠. 그리고 네. 실제로 그때 제가 이제 자산운용에서 부사장 하고 있을 때인데 네네네. 실제로 4만 원 갔을 때 오호.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 사야 된다 하고 네네네. 인터뷰 기사가 있어요. 오. 지금도 찾아보면 있으세요. 예, 예, 예. 이 말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댓글에 예. 안 좋은 얘기들이 있을까 봐 삼성전자 상당히 주주분들만 조심스럽거든요. 500만 명이 500만 넘어서. 명이잖아요.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는 원래부터 삼성전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좋을 때는 사야 된다고 인터뷰해서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그랬다. 이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저는 삼성전자를 좀 보수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식을 미래 가치를 볼 때 미래에 얼마가 될지를 볼 때는 과거를 본다고 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삼성전자 과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최근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창립 이후에 적자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ROE가 굉장히 아무리 처음에야 뭐 30% 뭐 20 몇 프로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게 점점 자산이 커지니까 ROE가 네네네. 점점 내려오면서 저는 한 15% 정도는 유지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한 2년 연속 10%가 안 되거나 10% 수준의 ROE가 2번 연속 나왔어요. 이거는 저한테는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과거를 보는데 과거가 뭐 20 돈 벌다가 지금 15 돈 벌다가 갑자기 10으로 돈을 버는 경우는 나중에는 제가 이제 미래에 이 회사가 돈을 얼마 벌까 ROE 기준으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10을 아무리 잘 줘도 10이고 아마 한 88 정도 버는 걸로 계산할 것 같아요. 순이익은 증가하겠죠. 하지만 ROE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떨어진 ROE를 적용해서 채권형 주식 분석을 해보면 이게 ROE가 10% 이하인 경우 미래에 기대되는 순자산 가치 그거를 지금 뭐 할인율로 할인해 보면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 네. 더더욱이. 네, 그거는 제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ROE 장기적인 ROE 추이인데 네. 이 ROE 추이가 다시 15% 수준 이상으로 이제 또 올라가고 그게 또 몇 년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또 생각을 또 바꿀 거예요. 하지만 지금 최근 이렇게 2번 연속으로 이렇게 10% 이하 정도로 떨어진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없었고 요거는 다시 새로운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일단 보수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고. 예. 근데 요 지점에서 이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한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네네네.
과거 2년은 이미 지나간 2년 아니냐. 네. 그래서 누가 얘기했더라? 피터 린치인가요?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백미러 보고 운전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고 네네.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 뭐 어떤 뭐 사이클이라든지 또 이제 HBM이라도 미래에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교수님은 먼저 이제 채권형 주식처럼 이제 분석을 하시다 보니까 좀 다를 수가 있는 건데 네. 요건 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를 보는 거죠. 예. 제가 돈을 빌려줄 때는 과거 10년 동안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았냐 못 갚았냐 이거를 보는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예전에는 신용이 참 좋았는데 한 최근에 보니까 조금 눈빛이 달라졌네.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채권을 판단하듯이 예, 예. 전반적으로 네. 2024년 이제 좀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가져가자면 네. 어떤 식으로 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포트폴리오. 네. 네. 저는 그냥 국내 주식 예. 비중이 가장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세요? 네, 네. 예전에 제가 책을 쓸 때는 그때는 하도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예. 해외 자산을 한 10% 20%는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해외 자산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많으셨죠. 네, 뭐 해외 그런 얘기는 이제 할 필요가 없을 것 예.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국내 주식이 그래도 제일 좋고 제일 좋은 이유는 가장 싸기 때문이고요. 아하. 그리고 가장 싸면서도 앞으로 더 이상 나빠질 것보다는 좋은 것만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예. 지금 최악의 국면을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최근에 다른 나라 주식들은 막 오르는데 우리나라 못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 뭐 이런 국면이고 요거 뭐 몇 년 가겠지만은 저는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지는 쪽으로 더 길게 보면. 예. 그리고 제가 말하는 국내 주식은 사실은 제가 주로 하는 그런 저평가 예. 가치주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런 쪽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해외 쪽은 오히려 이머징 마켓 채권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을. 네. 그래서 미국채는 기본적으로 조금 가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머징 마켓 주식 다른 쪽을 좀 비중을 높이고 그렇지만 채권은 합쳐서 한 30%라면 주식은 저는 오히려 한 70% 정도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 비중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더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이제 현재 기준이라는 거고요. 현재 기준, 예. 요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일 때 또 이제 달라질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이제 변수라는 건 항상 생겨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도 3,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특히 은행주 같은 것들이 지금보다도 더 한 번 더 레벨업하면 지금 네. 한 번 레벨업 했잖아요. 네. 한 번 정도 더 레벨업하면 은행주들을 좀 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이제 저렴한 제 주식이 가격을 아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걸 개인적으로 PBR 한 0.7, 0.8 수준 정도면 네네. 다른 좀 비중을 좀 줄여.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또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도 지금 차라리 채권이 나을 수도 있겠는데 하고 채권으로 조금 팔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비중을 제가 크게 움직이는 거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그때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그런 쪽이기 때문에 뭐 가격이 지금보다 주가가 더 많이 빠지면 또 아마 최근에 조금 현금화한 것들을 다시 그것들도 다시 주식으로 투입을 하겠죠. 작년까지는 제가 뭐 어떤 방송에 가서 네. 주식 사기 위해서 예. 딸내미 책상도 뒤지고 있다. 왜요? 그런 말씀을 동전이라도 나올까? 동전이라도 오. 주셔서 나는 이거 사고 싶다. 은행주 사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작년 하반기쯤에는 그 정도로 쌌다. 예. 쌌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또 꼭 금융주 말고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지금 널려 있으니까 네.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그 싸고 싼 주식들이 많이 넘쳐 있고요. 넘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하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일부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 놓으시는 게 뭐 장기적인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끊임없이 리밸런싱을 하시는 거고 네. 이 리밸런싱은 또 끊임없이 계산을 또 해내야 된다라는 것도 계산을 하는 게 기본이죠. 중요하고. 그래서 뭐
그거를 제가 그 학생들이 네. 수업 시간에 이런 채권형 주식 분석을 하거든요. 분석을 해서 매년 책자를 하나씩 만들어요. 숭실대 학생들하고 같이요. 숭실대 경제학과 학생들이 예. 그래서 그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안내서라는 네. 거를 그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매년 이렇게 출간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홈페이지? 그러니까 경제학과 홈페이지의 자료실 오. 예, 거기 보시면 그 학생들이 발굴한 채권형 주식들 오. 계산하는 것들 그런 거 보면 공부가 많이 되실 거예요. 예. 그거 보고 교수님이 어떻게 학점을 주시고 동그라미, 세모, X 막 이렇게 하시나요? 예, 뭐 그렇게 오. 보고 뭐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 잘 주는데 요거 혹시 그리고 또 검증을 또 해보고 싶은데 이게 또 이게 A 플러스 맞은 이제 그런 시험지 딱 가져와가지고 예. 이게 수익률하고 이어지는. 아니 혹시 시험지가 채점을 한 아니고 6개월 뒤에 하시는 거 이거는 아닙니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같이 팀워크를 통해서 책자를 발간해요. 증권사에서 내는 그런 리포트처럼 그 책자 안내서를 내고 거기에는 뭐 이슈 분석도 있지만은 그 주식 종목 분석들도 있고요. 근데 네. 그걸 보면 그 분석한 그 메커니즘 같은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 그래프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그 계산하는 방법들도 익숙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채권형 주식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각종 블로그에 그 제 책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나와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구나라고 해서 그 방식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보시면 훨씬 저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 예전에 출연하셨던 숙향 선생님하고 네. 스타일이 되게 또 비슷하죠. 숙향 선생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요. 저 뵙지는 못했는데 그러세요? 저하고 굉장히 스타일이 비슷하고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철학도 굉장히 비슷해요. 예. 혹시 오늘 제가 이제 한 1시간 20분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자면 숭실대 경제학과 그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실은 무료입니까? 무료죠, 당연히 무료고요. 저희가 그런 URL 같이 고정 댓글에 예. 남겨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거기에는 항상 제 포트폴리오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도 교수의 포트폴리오 분석 이렇게 해서 그거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네. 매 눈으로 쳐다볼 제가 텐데요. 금액을 제가 넣어 놓지는 않지만은 비중으로 그 상위 종목부터 보유 상위 종목부터 예. 적은 종목까지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목도 얘들이 재밌게 달더라고요. 제가 2022년에 금융주들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제목을 서 교수의 위기 이렇게 제목을 그때 한 20% 제가 손해 봤다고 뭐 그렇게 적기도 하고 네네네. 하는데 그 가감없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뭐 저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게 예. 사실이다라는 그런 차원이고 또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채권형 주식에 그런 생각으로 뭐 그런 것도 근데 같습니다. 사실 예. 이제 채권형 주식이라는 게 이제 성장주가 득세하던 시기에는 별로 사람들이 눈길도 안 주고 네. 또 이제 아무리 배당이 잘 나와도 네. 평가 손실이 또 생길 수 있고 네. 하다 보는데 요거는 이제 네. 꾸준히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 또 이렇게 생각을 예. 해야겠네요. 가치 투자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 잘 안 믿잖아요. 자꾸 가치 투자가 어느 대한민국에서 가치 투자가 되냐고 뭔 막. 가치 투자야 그렇게 얘기하고 뭐 네네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약간 증명을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제 사실은 채권 펀드 매니저로 가장 오랜 커리어를 함께 하신 그리고 네. 또 가치 투자 주식 쪽에도 또 일가견이 있으신 우리 숭실대 경제학과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